먼저 부산 지역 미용업계 대부 김영기 대표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분 DJ입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꼭 1,000만 원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벽에다가 매일 수십 번씩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꼭 1,000만 원을 벌 것이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약 한 번 제대로 못 써드린 게 늘 마음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어머니도 아프게 된다면 아버지처럼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방 벽면에 색감해지도록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세 글자를 쓰고 또 써 내려갔습니다. 17살 나이에 작은 냉동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19살 때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얼렁뚱땅 그 냉동사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사장이 된 저는 조금도 쉬지 않고 냉동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안 좋을 때, 일이 없을 때 전화번호가 찍힌 스티커를 만들어서 구멍가게 냉장고에 매일매일 붙이고 다녔습니다. 기술 좋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손님으로 미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21살 되던 해에 저는 1,000만 원을 모으겠다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냉동사를 친구에게 넘겨주고 신발 장사를 했습니다. 잘만 하면 냉동사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제일 좋은 신발을 떼다가 시장통에 자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부풀어 있던 제 마음은 금세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단 몇 켤레도 팔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괜찮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내 신발이 안 팔릴까? 사람들은 신발을 살펴보다가 가격만 묻고 돌아섰습니다. 나중에는 일일이 대답하기도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저는 빈 상자를 쭉 찢어서 가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표를 신발 옆에 붙여놨더니 희한하게 손님이 몰려드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자 신이 났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다른 신발 장수들도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고 매출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하고 춤을 추며 신발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모여들고 신발은 다시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다른 신발 장수들이 또 따라할까 걱정했지만 그건 기우였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무도 저처럼 망가지려 하지 않더라군요. 그렇게 저는 큰 돈을 번 뒤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안 좋은 일로 그 돈을 다 날려버리긴 했지만 저에겐 신발 장사로 얻은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장사는 물건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27살에 미용실 총무로 취직을 하면서 원장한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10년 안에 이 미용실 매출 10배 올리겠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 정말 그렇게만 되면 자네한테 이 미용실 넘겨주지. 약 8년 후 저는 그 커다란 미용실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미용실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줄게. 야. 고맙다 직원들아. 네. 고맙다 직원들아 하셨습니다. 그 이제 직원들 지금 1,000만 원씩 갖고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예, 지금 예. 1,0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네요. 예, 예. 예. 가격표 붙여서 대박 났다는 얘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주 더운 날이었었는데 네네. 그 시골 시장 등에 있는데 너무 손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 밑에서 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네네. 길 가는 이제 고객들 아주머니들이 어. 가격만 물어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차 밑에 들어가 잠시 졸고 있다가 일어나다가 머리를 폭 받쳤어요. 차 밑에서. 예.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정을 했어요. 묻지 마라. 사지도 않은 것들이 하고 악수 좀 허리 가지고 가격 서붙지 않고 네. 차 밑에 들어가는데 아니 네, 그게 네. 대박이었습니다. 네. 근데 며칠 안 됐죠? 옆에서 똑같이 그 가격표 서붙이니까 또다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가격표를 붙였더니 대박이 난 걸까요? 고객님 심리가 그런 겁니다. 그 옆에 가격하고 네. 비교를. 그래 저는 이제 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젊은 친구고 네.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 신발은 30년 전에 신발은 다음 네. 장날에 와서 네네네. 안맞으면 바꿔야 되는데 어. 신뢰가 안 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 친구가 다음 장날 올까? 와야만 자기가 안 맞으면 바꿨는데 못 바꾸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격만 물어보고 그냥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표를 붙이니까 이제 예. 그거를 알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의 마음이 더 예. 편안해졌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그럼 또 신뢰감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몇 주 지나면서. 그러니까 가격 표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결국 고객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만 물어보고 안 사고 그냥 가면 그 장사하는 사람이 좀 안 좋은 이야기 할 것 같고 이러니까 못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안 물어보고 가격표만 딱 보고 다른 상에 가서 가격을 보고 비교해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시장통에 노점에서 했으니까 일반 상가보다는 조금 싸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신발 많이 팔렸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